우리가 그냥 어휘로 따로 분류하는 것도 단순 대체 어휘가 아닌 경우에는 문맥 추론이에요. 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의 문제를 물을 수도 있지만 문맥 속에서 밑줄 친 서술어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골라주세요. 네, 이 유형이 좀 고정 유형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 세트형으로 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확인 추론, 하나는 요 문형,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다이어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 가능한 어휘를 찾아라 이럴 때 한자어로, 고유어를 한자어로 대체 어휘, 혹은 한자어를 고유어로 대체하라,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푸나 한번 볼게요. 문맥을 유지하면서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유의어를 떠올려보고 구조, 문장에서 문법적 구조까지 유사한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많아. 서술어를 주로 내. 그래서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도 다 서술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술어일 때 문장의 필수 구조와 필수 성분의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이 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서술어가 아니라 그냥 명사로 내잖아요. 그럴 때에는 주로 명사 앞에 수식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수식한 부분의 의미나 구조,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떤 서술어의 지배 속에 있는가, 네, 이런 것들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휘부터 해볼까요? 예시. 자, 문맥 추론의 예시에 우리 이번에 국가직 9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건 어휘력의 문제였고요. 지문에 문맥상 가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했고, 긴 지문 속에 이게 세트형이었기 때문에 잘라놨어요. 자, 가는 옮겨 쓰다였어요. 근데 얘만 보지 말고, 자, 품고 있는 문장을 봐야 돼. 그래서 한글 소설은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으로 유통이 됐기 때문에 옮겨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럼 유통 전에 뭘 해야 될까요? 필사요. 필사본으로 유통됐다라는 건 필사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 여기서 옮겨 쓰다는 필, 손으로 적어서 사, 베끼다예요. 베끼다. 그래서 유의어는 베끼다, 한자어로 필사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선지를 가면, 조선시대 소설은 표기문자에 대해 한자로 표기했다. 근데 여러분, 표기라고 할 때 꼭 손으로 베껴 적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표기는 되게 넓은 말이죠. 그러면 이거 너무 넓은데? 하고 일단 패스해야 돼. 자, 그 다음 번역하다라는 말은 베껴 적다라는 뜻일까요? 다른 언어로 바꾸다라는 뜻일까요? 다른 언어로 바꾸죠? 자, 그 다음에 기록하다. 선생님, 근데 기록하는 거 손으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끼다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딱 뭐가 나와 있었죠? 필사. 그래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 필사본이라는 단어를 안 놓쳤으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을까요? 푸는 법을 그냥 몰랐던 걸까요? 푸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밑줄만 본 거야. 이거 틀린 애들은 다 밑줄만 봤어. 밑줄을 포함한 문장을 봤으면 필사본을 봤을 거거든. 그래서 밑줄만 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보면 돼. 여러분, 내가 왜 이걸 정답으로 했다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시험장에서 틀릴 수도 있다고 보면 돼요.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이건 감으로 푼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푸는 과정을 보고 나도 저렇게 푼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뭘 저렇게까지 풀어 그러시면 안 돼요. 쉬운 단어에 대해서도 그냥 직관적으로 몇 번인 거 알겠던데? 그래도 이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울 때도 맞아요. 아시겠죠? 아예 뭘 저렇게까지 풀어. 그게 아니야. 귀찮아도 요 절차를 밟아 풀어야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푸는 거야. 근데 찍어버릇하면 못 찍는 문제가 언제가 나와.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방식을 쓰겠다 그랬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써야 돼요. 첫째, 맞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말. 그리고 문맥적으로 의미가 유사하면 바꿔 쓸 수 있는 대체 어휘도 공유해야 돼요. 대체 어휘를 공유할 수 없다면 문맥상의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같아야 합니다. 그때 필수 구조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파트 1 배울 때 통사론에서 서술어 자릿수 개념을 배웠어요.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런 거 있다 그랬었어. 막 기억이 막 아스라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도 있고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한 서술어도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 구조요. 문맥적인 어휘 의미가 같다면 그 구조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따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공유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선지 후보가 두 개가 남잖아? 둘 다 대체 어휘도 같아. 그 다음에 구조도 같아. 그러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뭘 쓰냐면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필수 성분이잖아. 서술어가 원하는 필수 성분의 속성 유사성. 앞에 있는 목적어가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부사어의 속성이 비슷한 거. 근데 그거는 세 번째 방법으로 정말 둘만 남았을 때 막 마지막 결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이 문맥에서 찾다죠. 이 찾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거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해버릇해야 늘어요. 이게 어휘력이 약하면 더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순발력의 문제거든요. 근데 생각이 안 난다고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외국어 외우듯이 진짜 그냥 유의어 싹 다 외워야 되는 건데 무슨 단어가 나올 줄 알고? 그치?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불안해요. 그러니 최대한 자기가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떠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들면 된다. 근거를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을 떠올리고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문장들에 들다, 구하다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지워나갈 거예요. 그리고 구조도 볼게요. 어디에서 무엇을. 그래서 그는 이라는 주어는 모두 다 필요하니까 뺄게요. 자, 그러니까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필요로 하니까 주어 빼. 무엇에서 무엇을. 근데 여기 봤더니 무엇에서 무엇을 충족하는 애는 평등하게 다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없어. 그럼 이땐 얘는 꼭 들어가진 않아도 되나 봐. 그러면 목적어 배틀이네. 그래서 목적어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목적어들의 체크를 해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원해 볼게요.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구했습니다. 괜찮네.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구했습니다. 좀 마땅치 않은데? 자,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구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구하다가 화를 입었다. 일단 2번은 대체 어휘를 공유를 못하겠어. 자, 그 다음에 에서, 을에서, 에서는 다 없으니까 됐고 을은 다 있으니까 이때 속성 유사성을 볼게요. 여기 앞에 근거. 자, 그러면 이 근거랑 가장 의미가 유사한 목적어가 지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 3, 4에서 근거를 찾아보세요. 근거랑 유의어인 거. 근거를 넣어봐도 돼요. 근거가 들어가도 되는 문장. 뭘까요? 누나가 문제 해결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쵸? 실마리와 근거입니다. 네, 요렇게. 근데 나머지는 근거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자, 요거 기출이었는데, 제가 예시 예제에선 기출일 때 기출을 이렇게 표기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기출을 변형할 때도 있고. 근데 얘 기출인데 그대로 넣었거든요? 대빵 많이 틀렸어. 어려워. 어렵지? 자, 볼게요. 왜 어려웠나? 먼저, 이거 대체 유의어를 떠올리라 그러면 다 뭐 떠올리게 해요? 포장하다. 포장지에 포장하다. 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냥 다 그래, 평균이야. 포장지에 포장하다. 근데 그래 놓고 나니까 뭐 되는 게 없는 거야. 그죠? 어색한 거야, 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포장이라는 한자 자체를 떠올리는 게. 근데 나 여기서 조금 부러운 건 영어 떠올린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체 유의어를 영어로 갖다 돌아온다는 거야. 영어를 얼마나 잘하면. 근데 국어 강사가 그럴 순 없잖아요? 이걸 패키징, 이럴 순 없잖아. 모든 문제를 계속 영어 유의어를 들어줄 순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진짜 꿀팁인데요. 애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합격자가. 근데 이게 한글이 안 떠오르면 영어 단어 떠올리는 것도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았어. 방법은 전수할 건데 내가 예를 들어줄 순 없을 것 같아.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다양한 영어 단어를 막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그랬죠. 그리고 또 국어 선생님이 국어 유의어를 해줘야지. 그치? 근데 그것도 요령은 되긴 하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포장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두르다라는 뜻이에요, 두르다. 그래서 그것을 둘러싸다 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둘러싸다 말다. 자, 그래서 둘러 말다 정도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딱 포장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거 떠올리기 어렵다고 봐요, 저. 어렵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대체 유의어 절대 못하겠어. 이럴 때 막 끙끙거리지 말고 빨리 구조로 가. 구조로 가면 무엇을 무엇에죠. 무엇을 무엇에?
자, 그리고 이게 포장 대상이고 얘가 포장 도구잖아요. 얘가 대상, 목적어가 대상, 얘가 도구야. 도구. 요렇게 한 다음에 걔를 맞춰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부터 4번을 보면 사람들이 안채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자, 안채를 이렇게 겹겹이 둘러쌌다라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바깥에 이렇게 섰겠지만 그 목적이 포장일까? 아니죠. 둘러 말다의 느낌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은 보찜을 싸고 산길로 향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찜이라는 건 보로 짐을 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이는 몇 권의 책을 싼 보퉁이. 그럼 여러분, 싸다를 기준으로 얘를 재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퉁이에 뭐를 싸요? 네, 맞아요. 그래서 3번을 보퉁이야. 보퉁이에 책을 싸다로 고칠 수 있어야 돼. 보퉁이에 책을 싸다. 그래서 2, 3번이 똑같은 말 아니냐고들 많이 물어봤는데 구조가 달라요. 2, 3번이. 보찜이나 보퉁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라고 하는 건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문장 구조를 잡아야 돼요. 싸다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 책가방을 싸다죠. 근데 사실 책을 가방에 싸다 그러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했어.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구조가 맞는 게 얘밖에 없어요. 네. 얘가 기출이었어요. 되게 어려웠죠? 나는 이 문제가 그 20문제 중 제일 어려웠다고 봤거든? 자,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도 되게 높았어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좀 진한 문제긴 하지만 문맥적 어휘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하면 그리고 구조, 서술어 구조 같은 것들의 능력을 보고자 하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